자,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미축 좀 아쉽게 됐네요. 극장 오버 나긴 했는데, 좀 한 경기가 오버가 안 나면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낮 경기가 지금 17경기거든요. 좀 지금 2시가 마감이니까 1시까지 마무리해서 1시간 전에 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좀 한번 빠르게 가볼게요. 교토상가랑 이제 빗셀고배인데, 요거는 사실 교토상가도 그 강등권을 아예 벗어난 건 아니고 남은 잔여 경기가 뭐 한두 경기도 아니고 그래도 한 7, 8경기 많으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요새 폼이 좋은 건 맞긴 한데 빗셀고배도 이제 이 우승 경쟁권이라서 그리고 또 요새 성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박빙의 승부 예상합니다. 요거는 오히려 뭐 비길 가능성도 있는데 무승부보다는 뭐 빗셀고배가 우승 경쟁을 하든 뭐 교토상가가 최근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든, 그러니까 리그에서 최근에 좀 오랜만에 패배를 하긴 했어요, 교토상가가. 근데 빗셀고배는 여전히 리그에서 그 8월 초 이후에 무패고 최근엔 또 5연승입니다. 5연승. 그래서 빗셀고배 쪽으로 봐도 되긴 하는데 원정에서 아예 실점이 없는 게 아니라 연승이 끊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무승부래. 어느 쪽이 이기든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야마가타하고 야마구치. 요거는 2부 팀인데 야마가타랑 야마구치는 일단 뭐 결장은 크게 없는 거. 야마구치 쪽이 있네. 카와노 코타.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부상으로 빠지고. 뭐 명단 제외까지 포함하면은 야마구치가 좀 손해인 것 같아요. 야마가타도 있긴 한데 기퍼도 부상, 주전 기퍼가 부상 의심이 되거든요. 그리고 두 팀이 승점도 큰 차이는 없고 득실도 뭐 아주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야마가타가 좀 더 좋습니다. 실점이 적어서 득점도 그렇고. 그리고 원정의 야마구치. 뭐 홈이나 원정이나 비슷하긴 한데 승점으로 치면은 그래도 홈의 야마가타가 조금 더 괜찮다 보여집니다. 몬테디오 야마가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성적을 보면은 뭐 야마구치가 최근 홈에서 연승 중이긴 한데 이게 야마가타 홈이다 보니까 홈에서는 또 야마구치 상대로 최근 폼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 쪽에 이제 그, 그 부상으로 그 결장이라든가 명단 제외 그리고 키퍼의 부상 의심까지 모든 걸 다 합쳤을 때는 그래도 흐름이 야마가타고 좋다. 최근에 5연승이 중간에 이제 그 친선전을 좀 빼면 리그 경기만 놓고 봤을 때 4연승입니다. 4연승. 득점도 괜찮고. 그래서 야마구치가 안 그래도 최근에 6연패고 그 원래 야마구치가 성적이 좋았었는데 오카야마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못 이기고 있어요. 계속 실점도 많고. 그래서 요거도 홈팀인 야마가타 쪽으로 보는 게 맞다. 야마가타 승부입니다. 언오버는 글쎄요. 뭐 야마가타도 오버 성향이고 야마구치도 오버 성향이긴 한데 만에 하나 역배가 터진다면은 오버를 갈 수도 있긴 합니다. 왜냐면 야마가타도 꾸준히 실점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야마구치가 이제 최근에 득점이 1득 이상을 잘 못하고 있어서 그게 좀 걱정됩니다. 괜히 오버 갔다가 이제 비기면은 언더로 끝날 거기 때문에 일단 야마가타 승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야마가타 승 보고 그다음 미토하고 시미즈. 자, 이게 2부에서 1위 팀입니다. 시미즈가 지금 밑에 요코 FC랑 1점 차라서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하고 미토는 뭐 강등권하고 3경기 차이라서 그나마 좀 여유가 있긴 한데 아직 뭐 완전히 안심하기엔 이르죠.
그리고 시미즈는 홈에선 여전히 무패입니다. 근데 원정에서는 무승부가 없이 승패로만 나뉘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나쁜 편은 아닌데 홈보다는 그래도 불안하긴 하다. 그리고 미토의 그 공격 쪽에 이제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리고 시미즈는 딱히 부상 여부가 없는 걸로 봤을 때는 글쎄 요게 미토가 아무리 최근에 뭐 좀 선방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두 경기 연속 득점이 없습니다. 지난번 가고시마 원정에서도 3대 0으로 발렸고 오카야마전 뭐 0대 0으로 선방하긴 했지만 이게 하필 또 지금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시미즈고 원정에서 무승부가 없다 보니까 뭐 최근에 성적 보면 3연승입니다. 실점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지난번 요코하마 FC전도 비겼고 해서 근래 들어서 진 적이 거의 없긴 해요. 최근 또 8경기 무패고 해서 무득점인 미토보다는 그래도 어찌어찌 득점을 하고 있는 시미즈가 이길 확률이 좀 높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미즈 승. 왜냐면 이게 그 우승 경쟁하려면 반드시 좀 승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지에다나 도쿠시마 원정에서 이겼던 거 생각하면 후지에다하고 도쿠시마가 미토보다는 그래도 지금 성적이 좋은 편이거든요. 그런 팀 상대로 2골 3골 넣었다는 건 미토 승까지 뭐 미토의 그 홈이라서 홈팀 사이드로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에 하나 시미즈가 못 이긴다면은 비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득점 차이가 거의 2배 차이 나거든요. 사실 요거 두 배를 뛰어넘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치기하고 에이메 이제 하위권 팀 싸움인데 일단 도치기 같은 경우에는 그 에이메보다 승점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강등권 딱 걸쳐 있는 상황이라서 에이메보다는 5위타를 좀 노려야 되긴 하거든요. 남은 잔여 경기 이제 5경기이기 때문에 8점 차는 조금 빡세고 그래도 6점 차면은 뭐 한 경기만 이겨도 이제 상대방이 졌을 때 한 경기 차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이메하고 비교했을 때 득점 차이도 크게 안 나요. 그리고 도치가 확실히 홈에서 원정보다 실점이 적기 때문에 좀 해볼 만하다. 그리고 큰 부상도 없습니다. 뭐 에이메 쪽도 의심되는 선수 몇 명 빼고 없긴 하지만 도치기 입장에서는 뭐 상성에서 조금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홈이고 그리고 지난번 이와키전 무를 좀 해냈기 때문에 왜냐면 이와키가 상위권 쪽에 있긴 하거든요. 그런 팀 상대로 원정에서도 비겼고 가고시마전 역전에서 승률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긴 적이 많진 않아요. 도치가 최근 경기들을 보면 가끔씩 이기는데 지금 에이메가 지금 5연패거든요. 홈이든 원정이든 지금 성적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원정 4경기 그 승리가 없고 그래서 그래도 동기부여 측면으로 보면은 뭐 에이메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예요. 지면은 또 강등권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치기의 연승은 홈에서 연승은 그려지진 않습니다. 에이메도 뭐 도치기 상대로 연패는 끊어내지 않을까 해서 저는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도치기도 썩 믿음이 가진 않아요. 그렇게 하고 요코 FC하고 가고시마. 자, 이 시미즈하고 이제 우승 경쟁을 하는 요코 FC인데 하필 상대가 강등권의 가고시마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코 FC는 뭐 아시겠지만 시미즈 다음으로 홈에서 성적이 좋고 한 번밖에 안 지기도 했고 가고시마가 여전히 원정에서 1승이 없는 유일하게 1승 없는 팀이 가고시마거든요. 6무 10패. 이러면 뭐 아무리 뭐 요코 FC 그렇다고 뭐 결장도 크게 없고 가고시마는 오히려 지난번 미드필더 퇴장 한 명이 있었죠. 이기긴 했지만 그래서 출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코하마 FC가 지금 최근 2경기 연속 비기긴 했어요. 5위타전 비긴 게 좀 큰데 이길 때도 좀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한 골 차라든가. 근데 요코하마 FC는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아마 4월까지 5월? 제가 보는 것만 해도 6월부터는 아예 없고 리그에서
아마 5월, 4월 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무패인 요코하마 FC 승 봅니다. 요거는 우승 경쟁하려면 오늘 둘 다 이겨야 되는 그런 느낌이긴 해요. 시미즈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마엔까지 봅니다. 근데 이제 불안한 게 요코 FC가 겨우겨우 이기고 있단 말이죠. 뭐 반포레 고우전도 그렇고 예전에 제프나 아키타, 그러니까 이길 때 뭐 다득점으로 이겼던 경기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뭐 가고시마도 이 졌던 경기들 보면은 은근히 한 골차 승부가 많습니다. 강팀 상대로. 그래서 가고시마가 강등권에 또 있다 보니까 요코 FC가 또 전반에 골 못 넣고 또 허우적 되면은 또 한 골차 승부가 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상대 전적에서는 3번 붙어서 3번 다 이겼습니다. 그래도 홈인데 3경기 연속 비길 것 같지는 않고 이기긴 이기되 마엔이 왜 보냐면 2배가 넘어서 그래요. 만약에 요코 FC 승이 뭐 1점 뭐 1 몇에다가 이제 마헨이 1점 한 5, 6 되면은 쳐다도 안 볼 텐데 일반 승이 마헨 정도는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배당 측면으로는 별로긴 한데 그래도 이길 확률이 높긴 하죠. 그 다음 바렌나하고 오이타. 자, 바렌나도 지금 순위가 높습니다. 보면은 이 패가 좀 적어요. 요코 FC 다음으로 패가 적고 뭐 득실도 괜찮고, 그리고 오이타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도치가 바로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강등권 걱정해야 되죠. 근데 이제 홈이든 원정이든 패가 적은 바렌나다 보니까 뭐 명단 제외된 선수도 있고 장기 부상인 선수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공격 쪽에 일단은 주니어 선수 부상 의심이 되는데 못 나온다면 타격이 있겠죠. 팀 내 골이 가장 많아서. 근데 뭐 마테우스나 뭐 델가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홈인데 질 것 같진 않아요. 상성은 압도하진 못합니다. 그리고 바렌나가 이제 그 지금 후반으로 갈수록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최근에 승리 자체가 많이 없어요. 최근 이와키나 군마하고의 이제 경기에서 연승을 해서 그렇지 그 전에 막 7경기 동안 승리도 없고, 물론 무가 많긴 합니다. 무가 많긴 한데 예전만큼 그렇게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이타도 오랜만에 후지에다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뭐 요코하마 FC전 비기고 했는데 그래도 바렌나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난번엔 퇴장도 있었고 요코하마 FC전 비겼다고 해서 뭐 바렌나까지 비긴다는 보장은 없는데 그래도 바렌나의 최근 행보를 봤을 때는 불안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배당 자체가 높죠. 저는 바렌나가 최근에 언더가 많고 하다 보니까 오이타하고 박빙의 승부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렌나 승무 사이드로 보긴 하는데 쉽게 바렌나 승은 못 가겠다. 전 차라리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뭔가 살짝 불안해요. 자, 구마모토하고 도쿠시마. 여기까지 하면 아마 2시 경기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10경기. 7경기, 10경기 나눠서 좀 카트에 담도록 할게요. 자, 구마모토하고 도쿠시마. 일단 상성은 구마모토가 최근에 일단 홈에서는 도쿠시마 상대로 지진 않았습니다. 그 몇 년 동안. 그리고 최근에 흐름 좋죠. 원래 승이 많진 않고 무승부조차 많이 없던 이제 팀이 구마모토인데 최근에 뭐 연승까지 하다 보니까 그리고 둘이 승점이 같아요. 근데 이제 구마모토가 실점이 더 많긴 한데 득점도 앞서고 있어서 사실 득실로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승패도 똑같고. 다만 이제 원정의 구마모토보다 홈의 구마모토가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도쿠시마는 또 하필 또 원정 성적이 좋거든요. 근데 이제 부상 여부는 장기 부상들이고 도쿠시마도 주전기퍼 근데 서브가 좀 뛰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단 최근의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구마모토가 요새 골을 잘 넣어요. 이와키 원정 4골부터
뭐 후지에다 지긴 했지만 1골, 가고시마, 뭐 아키타 2골, 3골, 반포레고 4골, 군마 3골 해서 다득점. 그리고 도쿠시마는 의외로 득점력이 좀 저조합니다. 원정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요거 흐름으로 볼 때는 구마모토 가야 된다. 5연승도 불가능해 보이진 않다고 봅니다. 뭐 도쿠시마의 4연패냐 구마모토의 5연승이냐라고 봤을 때 그래도 구마모토 쪽을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구마모토 사이드로 보지만 이게 또 너무 흐름이 좋다 보니까 약간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쿠시마가 최근에 득점도 별로고 못 이길 것 같네 하지만 가끔씩 보면 뭐 야마구치 원정도 잡고 그리고 생각보다 못 이길 경기들을 잡았던 적이 있긴 해요. 뭐 반포로교 원정도 그렇고 그때도 역전을 해서 이긴 경기들이고 해서 이게 구마모토가 어쨌든 실점이 많다 보니까 득점도 득점인데 차라리 이거는 승패 라인보다는 언오버 측면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버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 구마모토 승이나 오버나 배당이 똑같거든요. 이럴 거면은 그냥 오버 때린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 가는 게 낫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국축 1축은 예측하기가 좀 빡세요. 변수도 많이 나고. 그래서 2시 경기 이렇게 마무리하고 그 다음 센다이부터는 3시 경기이기 때문에 요건 또 카트를 따로 담을게요. 센다이하고 아키타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일단 센다이가 순위가 더 높긴 합니다. 아키타보다. 근데 센다이가 지금 딱 6위에 걸쳐 있거든요. 그 라인들이 제프, 오카야마 4, 5, 6위 승점이 다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와키, 뭐 야마가타는 뭐 충분히 이제 5경기 남았을 때 따라올 점수 차기 때문에 오늘 경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득실도 살짝 앞서고 있고 센다이가. 그리고 이 원정의 아키타는 홈보다는 확실히 성적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부상 여부가 아주 크게 없는 이제 센다이 입장에서는 뭐 아키타도 마찬가지긴 한데 홈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이겨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많이 붙지는 않았습니다만 홈에서 아키타 상대로 진 적은 없어요. 3번 붙어서. 그리고 최근에 살짝 주춤하는가 했더니 뭐 연승도 3연승도 했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3경기 승리 없다가 야마구치 원정에서 이겼기 때문에 어쨌든 득점은 홈에서는 좀 꾸준하게 합니다. 홈에서 무득점 했던 경기를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센다이 그 입장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그 득점력이 괜찮습니다. 홈에서. 그리고 아키타는 확실히 홈에서 성적이 좋은 팀이지 원정 가면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원정에서 그 무득점 했던 경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센다이 승을 보긴 하지만 만에 하나 이게 골이 안 나면은 뭐 0대0 또는 1대1로 비길 수도 있다 보는데 언더 배당은 배당 대비 메리트 없습니다. 아키타가 워낙 언더 성향이 강해서 센다이가 골 못 넣으면 언더 날 것 같거든요. 그래도 고배당 측면으로 도전할 때는 센다이 승무로 봐야 된다 봅니다. 저는 센다이 승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국내 경기로 넘어가서 울산하고 김천 상무 이제 1, 2위 싸움인데 1시까지 좀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1시엔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울산하고 김천 상무 뭐 최근에 울산이 김천 상무한테 진 적이 없어요. 한 4, 5년 동안. 그리고 홈에서도 한 6년 전에 졌지 진 적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상성으로 보면은 김천 상무가 울산한테 비비진 못합니다. 다만 지금 승점이 딱 2점 차고 어쨌든 이게 그 마지막 경기잖아요. 대충 이제 상위 스플릿하고 하위 스플릿은 뭐 순위 변동이 없고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나눠지고 나서 이 우승 경쟁 그때 이제 하려면은 오늘 그래도 김천 상무 입장에서는 좀 쫓아갈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천상무가 4연승이거든요. 원래 김천상무도 좀 안 좋았던 그 폼이 있었습니다. 뭐 4경기 승리 없고 그리고 실점도 많고. 근데 요새 보면은 득점력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뭐 울산도 크게 뭐 부상 의심이 몇 명이 있긴 하지만 김천상무도 딱히 결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이 일단은 뭐 요코마리 원정에서 4대0으로 발리기도 했고 최근에 아츰에서의 그 안 좋은 성적 그리고 리그에서는 뭐 컵 대회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5경기째 무패긴 한데 김천상무 상대로 쉽게 이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경기 박빙의 승부 예상합니다. 이게 그래도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끝날 가능성이 좀 있다 보여집니다. 김천상무가 이기면 좋겠지만 사실 울산이 홈에서 성적도 좋고 상성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울산의 패턴은 언더이긴 한데 김천상무는 워낙 오버인 팀이라 무승부? 언더? 언더로 봐야 되나 이 경기? 괜히 무 봤다. 근데 이제 아침 원정을 갔다 와서 저는 무승부 보는 입장에 김천 프렌으로 볼게요. 김천 프렌. 아침 일정이 무시할 수는 없다 보여집니다. 물론 텀이 조금 있긴 해요. 2일이었으니까. 뭐 갈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막 땡기진 않네요. 광주하고 FC 서울. 자, 광주가 이제 오히려 광주는 아챔에서 지금 성적이 좋은 팀인데 일단은 뭐 이긴다고 해서 상위 스플릿을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FC 서울도 오늘 이기면은 그래도 뭐 그러니까 그 상위나 하위나 큰 이제 서로 점수 차들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뭐 우승권도 멀어지고 하기 때문에 광주 입장에서는 퇴장이나 이런 부분이 없긴 한데 키퍼가 이제 몸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진 않다고 나와 있고 FC 서울도 전체적인 뭐 결장이나 이런 부분은 없긴 합니다. 다만 그 상성에서 광주가 최근 서울 상대로 3연승 중이고 홈 원정 포함 그리고 마지막 홈 경기도 서울을 잡아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밀리긴 하지만 그리고 가와사키전 일정 때문에 FC 서울보다는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세를 가져왔습니다. 다만 그 아챔의 기세를 리그까지 이어가지 못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요새 리그 보면은 광주 승리가 별로 없어요. 예전에 3연승 할 때가 그 흐름이 마지막이었고 최근에 포항 이긴 게 답니다. 그러니까 6경기 중에 5번을 졌다는 얘기예요. 그 5번 중에 4번이 득점이 없었고 그래서 광주 아무리 홈이라도 좀 조심해야 된다 봅니다. 오히려 FC 서울이 최근에 원정에서 4경기 무패이기 때문에 이건 프렘 받은 FC 서울 프렘 봐야 된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광주가 잘한다 하더라도 요새 리그에서는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제주한테도 졌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의 승리까지는 안 보이고 잘해야 이제 무승부 정도. 그래서 프렌 쪽으로 좀 접근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구 대 전북. 자, 여기는 뭐 하위권 싸움이기 때문에 뭐 승점도 2점 차고 득실로 따지면은 대구가 조금 더 이제 마이너스가 줄기 때문에 좋긴 한데 일단 대구 홈이나 전북 원정이나 뭐 별 차이는 없다. 그리고 전북이 지금 송민규가 이제 부상 의심이 되긴 하는데 에르난데스도 워낙 전북이 요새 상승세예요. 지금 아시겠지만 포항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8경기 무패거든요. 원래 전북이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챔2도 그렇고 지금 6승 2무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난번 무왕통 상대로 홈에서 4득점 그리고 리그에선 제주 상대로 마지막 경기 이기면서 지금 아챔을 빼더라도 리그에서 4승 2무로 뭐 수원FC전 아시겠지만 6득점 했죠. 그리고 최근에 실점은 제주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전까지 포함하면은 실점이 딱 2골이에요. 2골. 그만큼 실점을 안 하기 때문에 대구가 홈에서 잘하긴 해도
뭐 강원도 이제 비기고 FC 서울도 비기고 제주 상대로 4대 0으로 이기긴 했지만 전북의 체력적인 문제 그리고 최근에 무패 흐름 대구도 홈에서 잘하기 때문에 요 경기는 강력하게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보면 전북 프랜 가면 되지 않느냐 하겠지만 쉽게 전북 프랜을 못 보는 이유는 그 체력적인 문제예요. 체력적인 문제. 자, 요렇게 보고 뭐 근데 살짝 좀 걸립니다. 그냥 이거는 둘 다 흐름이 너무 좋아서 그냥 무 봐야 되지 않나. 뭔가 프랜 가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일단 상성으로 아까 상성을 안 봤는데 대구가 그래도 마지막 홈 경기를 3대 0으로 잡긴 했거든요. 근데 전 전북의 상승세 무시 못한다 봅니다. 그래서 그냥 무 보겠습니다. 무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아니면 아까 어디냐 울산 뭐 걔네도 무가 좀 보이면은 뭐 무무 한번 노려볼 만하다 요 정도. 아니면 뭐 아까 도치기 아까 무를 봤으니까. 자, 인천 강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이 원래 리그 1위였는데 좀 많이 내려왔죠. 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미 울산하고 6점 차라서 이미 우승은 솔직히 좀 빡세긴 해요. 지금 상황이. 그래도 이제 마지막 경기 울산이 지면서 뭔가 이제 강원이 이기게 되면은 그래도 근데 오늘 만약에 울산이 이기고 뭐 김천 상무가 지고 하면은 울산이 우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도 강원이 이제 분위기를 반전해야 될 필요는 있죠. 인천은 워낙 이제 홈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오히려 원정에서 승리를 최근에 했던 팀이 인천이고 대구전. 홈에서는 언제 이겼는지 기억도 안 나요. 인천 같은 경우에. 왜냐? 홈 승률이 꼴찌기 때문에. 홈에서 2승밖에 못했거든요. 근데 강원도 마찬가지로 홈에서는 2패밖에 없는데 원정에서 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어쨌든 뭐 박성호가 여전히 이제 부상으로 결장을 할 것 같고 무고사에 너무 몰빵되어 있는 요게 좀 문제지 않나. 일본에 갔을 때도 잘 못해서 온 걸로 알거든요. 근데 뭐 인천에 워낙 오래 있다 보니까 뭐 골은 잘 넣긴 하는데 너무 좀 이 무고사한테 몰빵되어 있는 느낌? 14골입니다 혼자. 나머지 두 자릿수 골이 없어요.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도 뭐 이 두 자릿수 득점이 한 명밖에 없긴 하지만 그래도 분포가 좀 골고루 돼 있다는 점. 그래서 강원도 딱히 결장이 없기 때문에 어떤 팀이 이제 연패를 끊어내느냐 그 문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승, 그러니까 인천은 홈에 대한 이제 무승, 그리고 강원은 이제 원정 연패, 3연패, 그리고 최근 5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면으로 볼 때는 강원이 그래도 득점력이 저조한 인천보다는 낫지 않을까. 인천이 3경기째 득점이 없거든요. 그리고 언더가 왜 많냐면 생각보다 실점이 좀 적긴 해요. 막 대량 실점한 경기는 손에 꼽긴 합니다. 홈에서. 지난번에는 울산하고 비겼고 전북도 한 골차, 서울도 한 골차, 뭐 예전에 강원도 한 골차. 하지만 강원도 원정에서 최근 득점력 보면은 좀 저조한 편이다. 해서 원래는 강원 승을 보려 했는데 무승부가 살짝 보여서 저는 언더로 접근하겠습니다. 강원이 이기든 뭐 인천이 오랜만에 홈승을 하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강원도 예전에 그 5번 할 때 그 강원 느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은근히 강원이 자세히 보면 무득점 했던 경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원정이라서 무득점을 하거나 이제 득점 많이 못했을 때는 0대0 또는 1대1로 비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하고 대전. 자, 지금 대전이 인천보다 딱 승점이 3점 높거든요. 그래도 제주는 인천과는 이제 6점 차라서 그나마 조금 홈에서 이제 무승부 없이 승패로 나뉘다 보니까 원정의 승점이 꼴찌지만 홈에서는 좀 합니다. 제주가. 그리고
둘 다 뭐 퇴장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대전이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그 울산한테 한번 꺾였거든요. 그 전에 7경기 무패였습니다. 대전이 FC 서울도 잡고 김천상무랑도 비기고 그래서 전북전까지 비기면서 좀 계속 이어왔는데 그때 퇴장도 있었지만 울산전에 지면서 그 흐름이 좀 끊겼다.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데 근데 뭐 1실점밖에 안 했고 제주는 확실히 제일 그 예측하기 힘든 팀이 아닌가. 지금 무승부가 최근에 거의 없고 승 아니면 패거든요. 둘 중에 하나. 근데 어쩔 때는 뭐 홈에서 4대0으로 지고 어쩔 때는 또 광주 원정에서 2대0으로 이기고 해서 알 수가 없는 팀입니다. 그래서 흐름은 오히려 들쑥날쑥한 제주보다는 대전이긴 하거든요. 대전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제주 홈이어도 근데 또 제주가 홈에서 연패를 당한 적이 없긴 합니다. 최근에. 그래서 무승부가 없는 팀이라 무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제주 뭐 대전 프렌을 가자니 제주가 또 이제 예측하기 힘든 팀이라 뭐 홈에서 울산이랑 김천상무 뭐 포항 FC 서울 다 잡았던 팀이 제주거든요. 그래서 뭐 대전이라고 해서 못 잡을 팀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이 팀은. 그냥 관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경기는. 배당 자체도 다 높고 해서 뭐 대전이 흐름 좋으니까 프렌 가야지 했다가는 제주한테 당할 수도 있다. 언어보도 솔직히 상당히 좀 빡셉니다. 이 경기가. 오늘 제일 어려운 경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 경기는 좀 고배당 위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고배당으로 좀 접근하면 될 것 같다. 자, 포항하고 수원FC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순위가 큰 차이가 안 나죠. 포항하고 수원FC. 보면은 승점이 2점 차고 뭐 득실은 당연히 포항이 좋은데 수원FC가 원정 승점이 1위란 말이죠. 포항은 또 홈에서 패가 적고 그래서 이호재가 이제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고 수원FC도 한 명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공격 쪽에 이제 많은 골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의 부재인 포항이 좀 손해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항은 아챔도 같이 뛰기 때문에 아챔에서 지난번 상하이 선화한테 좀 아쉽게 좀 선제골 놓고 지긴 했지만 상하이 하이강 상대로 홈에서 3대0 그리고 인천 강원까지 최근 홈에서 4연승입니다. 제주하고의 컵대회까지 하면은 해서 원정은 안 좋아요. 포항이 지금 3연패 중이라 5경기 승리 없고 홈에서는 확실히 최근에 실점도 생각보다 적고 잘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원FC가 요새 4경기에 실점이 상당히 많아요. 전북 6실점, 김천상무 4실점, 수원FC 2실점, 서울까지 하면 13실점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수원FC가 뭐 울산도 잡았던 팀이고 원정에서 김천상무 뭐 다득점으로 이겼어도 지금의 포항 뭐 아챔 뛰었던 포항이라 하더라도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포항승 봅니다. 만에 하나 뭔가 비빌 사이즈 나온다. 그러면 포항이 워낙 오버 성향이 강하고 수원도 오버가 강하기 때문에 오버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수원FC도 뭐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포항승이 더 좋으려나? 오버가 더 좋으려나? 살짝 고민되긴 하는데 잠시만요. 포항이 근데 포항승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포항승이 맞다. 포항승으로 가겠습니다. 오버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쿄베르디하고 쇼난 다시 일본 리그 1부 리그로 넘어가서 도쿄베르디하고 쇼나는 뭐 순위 차이가 납니다. 쇼나는 이제 강등권 걱정해야 되고 득점은 좀 더 많지만 실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득실은 도쿄베르디가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이제 패가 적은 이제 도쿄베르디이기 때문에 원정도 그렇고 쇼난이 이기긴 쉽진 않을 거예요. 공격 쪽에 딱히 부상도 없고 그래서. 근데 쇼난은 이제 루키안이 이제 못 나오기 때문에 출전 정지로. 그리고 마사케도 이제 부상 의심이 되고. 그래서 공격에 좀 부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가시마를 잡긴 했습니다. 역전승으로. 근데 최근에 보면 실점이 꾸준하죠. 그래서 도쿄베르디의 최근 이제 4승 2무 그 흐름이 더 좋다. 그래서 저는 도쿄베르디 승을 봅니다. 만에 하나 이제 뭐 변수가 나온다면 최근에 도쿄베르디가 실점이 적긴 하지만 쇼난의 득점력과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땐 오버로 접근하면 되지 않을까. 뭐 다득점 우승부까지 생각해서 오버까지 봅니다. 그래도 1순위인 도쿄 승입니다. 도쿄 승. 도쿄 승을 먼저 보겠다. 자, 그리고 뭐 상성은 도쿄베르디가 밀리긴 하는데 워낙 전적들이 오래돼서 최근 전적은 반반입니다. 1승 1패. 이렇게 보고 넘어갑시다. 자, 이와타하고 산프이로. 자, 산프이로가 지금 1위거든요. 1부에서 1위 팀이기 때문에 빗셀그베하고 이제 우승 경쟁이죠. 1점 차. 물론 마치다도 그 우승 경쟁권 안에 있습니다. 가시마부터는 좀 힘들고 남은 잔여 경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산프이로 빗셀고베 마치다 이렇게. 그리고 이와타는 이제 강등권 걱정해야 되고. 해서 산프이로가 뭐 홈만 좋냐 성적이 원정은 패가 더 적습니다. 6승 8무 1패. 그래서 이와타도 보면은 뭐 퇴장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경고 누적 일단 한 명이 있지만 비중이 좀 낮고 공격 쪽에 부상 의심 몇 명? 근데 산프이로는 딱히 크게 없어요. 그래서 결장 부분도 산프이로가 좋은 것 같고 최근에 이와타의 그 승률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2경기째 득점이 없고 홈에서도 2경기째 득점이 없고 이제 무득점 경기가 근래 들어서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5경기 중에 4경기가 득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더가 좀 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산프이로한테 뭐 하나 좋을 게 없다. 상성에서도 최근 3승 2무로 이제 이와타 상대로 안 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홈에서 산프이로를 압도하느냐 최근에 반반입니다. 반반. 그래서 우승 경쟁권에 있는 산프이로가 좋을 수밖에 없다. 뭐 딱 하나 걸리는 거는 이제 아침2 이스턴 SC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게 좀 걸리긴 하지만 그것도 또 뭐 극적으로 이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프이로의 최근 득점력이라면은 아무리 원정 갔다 왔다고 한들 이와타의 득점력으로는 이길 각이 안 보인다. 근데 모르죠. 원정 갔다 왔던 거 생각하면은 산프이로도 체력적인 문제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프이로 승으로 보기보다는 만에 하나 이와타도 강등권에 있다 보니까 한 골이라도 넣든 아니면 예전에 가시마전처럼 한 골 내주고 역전을 하든 그런 사이즈까지 생각하면 오버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오버 봅니다. 오버. 배당도 더 높습니다. 왜냐면 산프이로가 홈이면 모르겠어요. 아무리 원정을 갔다 오더라도. 근데 원정에 또 원정이기 때문에 그게 살짝 불안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갈게요. 추천 한 번씩. 추천 눌러주시고 자, 수원 삼성하고 FC 안양 가도록 하겠습니다. 딱 1시까지 딱 조합 딱 마무리하면 깔끔할 것 같아요. 해서 이따 저녁 경기는 어제보다 경기 수 적어서 어제보다 해축은 제가 마무리를 하고 옵니다. 지금은 이제 방송 끝나고 조합을 짜지만 해축은 그 전에 이제 어제처럼 조합을 다 짜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서 좀 늦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은 좀 짧게 한다는 점. 30분에서 길어야 1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수원 삼성하고 FC 안양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원 삼성은 순위가 8이거든요. FC 안양은 1이고
사실 수원 삼성이 지금 노려야 될 거는 5위 전북하고의 격차인데 4점 차입니다. 4점. 그래도 2부에서 탈출하려면 오늘 꼭 이기긴 해야 돼요. 딱히 결장도 크게 없고 그래서. 근데 FC 안양도 마찬가지고 FC 안양이 지금 1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두 경기 덜 치렀는데도 3점 차로 앞섭니다. 충남 아산보다. 그래서 오늘 이긴다? 그럼 6점 차로 벌어지고 다음 경기도 이긴다? 그러면 9점 차로 3경기 차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FC 안양이 우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근데 FC 안양도 아시겠지만 최근 연패입니다. 연패. 이랜드랑 충남 아산 상대로 이제 무득점으로 졌기 때문에 FC 안양도 원정 보면은 불안해요. 뭐 꾸준하게 실점 있습니다. 지금 무실점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수원 삼성이 요새 좀 폼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 무패 오래 했을 때보다. 근데 이제 홈에서 연패 중이라 오늘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원 삼성도 요새 득점력 좀 저조하고 FC 안양도 저조한 거 생각하면은 반반 느낌이에요. 반반. 그렇다고 FC 안양 풀행 가기도 애매하고 수원 삼성 승 데려가기에도 이길만 하면 이제 지니까. 그래서 예전에 FC 안양 2대1로 한번 잡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이제 배당이 수원 삼성 쪽으로 떨어지는데 글쎄요. 뭐 그 정도의 느낌인가 생각이 듭니다. 뭐 홈에서 성적이 좋긴 하지만 일단 상성에서는 FC 안양 상대로 진 적은 없긴 해요. 진 적은 없긴 한데 둘 다 믿을 게 못 된다. 결론은 뭐냐면 어느 팀이 이겨도 전 이상하지 않다 봅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경기거든요. 굳이 FC 안양도 요새 안 좋고 수원 삼성도 안 좋은데 그렇다고 애매하니까 무가하기도 좀 빡셉니다. 이런 경기는 그냥 건너뛰세요. 건너뛰세요. 원래 언더 가려 했다가 오버도 날 것 같아서 이런 경기 그냥 던지는 게 낫다. 그래서 오늘 2경기 던졌습니다. 제주하고 수원 삼성. 그래서 나머지 경기에서 지금 대충 보면은 뭐 무승부 보는 것도 있고 승패 라인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잘 골라가면 될 것 같아요. 잘. 지금 대충 보니까 잠시만요. 아까 위에가 야마가타 그리고 시미즈 요코FC 시미즈 야마가타 요코FC 딱 승패로 보는 게 딱 8경기긴 하네요. 그리고 언오버로 보는 게 다섯 경기 정도 되네. 인천이랑 이와타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승부 보는 게 대구랑 딱 2경기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도치기랑 대구밖에 없네요. 사실 완벽하게 이제 무승부 보는 건. 왜냐면 강원도 아까 제가 알기로는 언더를 더 봤던 걸로 알고. 그래서 마엔 보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 요코 FC. 2배라서.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2배짜리가 이제 뭐 바렌나 언더라든가 구마모토 오버 그리고 요코 FC 마엔 그리고 밑에에서 그러니까 무승부를 제외하고 승패 라인으로 봤을 때 센다의 승이랑 도쿄베르디 승. 그러니까 보통 고배당 갈 때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다. 어제 이렇게 했으면 한 60몇 배짜리 잡을 수도 있었는데 왜냐 그 와포드 프렌 레스터 프렌 그러니까 다폴드에는 와포드랑 레스터 승을 갔더라고요. 그 무승부 라인이 틀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디넷의 승 어제 마엔 봤던 이제 셰필드 유나이티드 마엔 요 4개 묶으니까 60몇 배 나오던데 그런 식으로 묶었을 때 지금 오늘도 5경기 묶으니까 한 30몇 배 나오긴 하거든요. 어제보단 당연히 3배짜리 넘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요코FC 마헨 바렌나 언더 구마모토 오버 센다이 도쿄베르디 승 요렇게 하면은
그 정도로 나오긴 합니다. 해서 잘 골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더 질문은 없으시죠? 아, 그리고 이제 나가시기 전에 추천 절차 부탁드리고, 저 해축은 완전히 마무리하고 어제처럼 저녁쯤 오후 늦게 와서 간단하게 코멘트만 합니다. 그 분석 결과는 공개할지는 그때 봐야 알 듯요. 어제처럼 공개를 안 할 수도 있긴 해요. 그냥 말로만 그냥 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바로 방종은 안 할게요. 어차피 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요거는 습습하고 추천이나 질자 좀 해서 한 12시 한 뭐 5분 있다 방종하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마무리는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끄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